네, ETF 성공 투자 시간입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이 문제네요. 네, 먼저 전반적인 동향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반영하는 그런 자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채권형 자산에 대한 선호는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예전에 그 달러 약세 시기 때 이제 수혜를 받았던 이런 신흥국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결국에는 선진국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단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런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2주째 7억 달러 정도 또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ETF 자금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사실 자금 유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진국 내에서 이제 투자처를 좀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래 유럽과 일본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강화될 걸로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의 뭐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의 자금 흐름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쪽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 중국 쪽의 그 증시 부진과 더불어서 수국 측면의 불안정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 간치금융으로 뭐 대표되는 이런 시장의 불신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뭐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ETF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세어스의 너셀2000 ETF, 또 도이치 X 트래커의 또 미국제 선진국 ETF, 그리고 아이세어스의 국채 ETF 쪽으로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결국에는 낙폭이 커진 뭐 미국의 중소형주에 대한 뭐 저가 매수세 유입들이 좀 있었고요. 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불안정성을 좀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전까지만 보더라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에 투자하는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금이 많이 뭐 유출됐던 ETF를 좀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많았었는데요. 스파이더의 S&P 500 ETF, 파워세어스의 기술주 ETF, 그리고 아이세어스의 신흥국 ETF로 결국엔 미국의 기업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의 대형 인덱스, 중소형주 ETF의 유출로 이어졌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흥국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자금 유출도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미국의 7월 고용 동향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전월보다는 그래도 소폭 개선되는 수치, 뭐 수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의미 없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연준의 입장에 지지해 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이제 신흥국 채권형 자산에 대한 선호는 낮아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ETF 동향을 통해서 세계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화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중국 시장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국내로 한정지어 보자면은 국내도 사실 좋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거의 뭐 3주째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코스피에 관련된 ETF 역시 부진한 수익률을 이어간 상황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사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ETF 자금 동향 내에서 본다고 해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순매도로 뭐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제 일시적으로 2,000선을 하회하는 그런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코스피 200 ETF를 중심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섹터 ETF를 본다고 하면 지난주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은행주 ETF가 6%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낮은 PBR과 이제 향후 뭐 시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 뭐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은행주 ETF가 많은 상승을 보였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스타일 테마별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환율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신형투싼이 글로벌 시장에 판매되는 등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맞물리고 있어서 현대차 자이언트 ETF가 4%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입니다. 금주도 사실 인덱스보다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이런 종목 단위의 ETF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ETF들 중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구간이 명간이라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나타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덱스 자동차 ETF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자동차주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중국이 상당히 출렁이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또 직접적인 영향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도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글로벌 경제 일정들 살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주말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구 HSBC 지표가 이제 이름이 이제 차이신으로 좀 바뀌었는데. 네, 참 낯설어요. 예. 사실 15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우려를 상당히 높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주말 발표된 국가통계국의 지표 자체가 50을 상회하는 그런 개선세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제 금주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봤었는데요. 결국에는 50선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서 앞으로도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7월 FOMC 회의가 매파적으로 좀 해석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금주도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역시 다소 개선세로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금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자체가 연준의 입장에 지지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우려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분명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의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그 본원 통화를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향후 정책 여지를 좀 남겨놓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의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추가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엔화 약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는 좀 다소 낮아질 수 있겠지만 경기 회복세는 꾸준히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력은 사실 부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일본 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증시의 방향을 예측을 해보면서 유망한 ETF를 꼽아주신다면요. 사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만 대내적으로 본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를 편승해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상승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이번 주에도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는 달러 강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ETF 상품 중에서도 본다고 하면 달러 강세에 투자하는 ETF를 대외 투자처로서 좀 이번 주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으로도 인덱스보다는 인버스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좀 모멘텀을 보유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주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은 나타나겠지만 이제 단기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숨고르기를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한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업종이 주가 되는 코덱스 자동차 ETF나 현대 자동차 그룹주 ETF가 이번 주에도 틈새 ETF 시장 내에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TF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